사실 챔피언스 리그가 우리는 최고의 대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쌉니다. 왜? 안 봐요. 시간대. 평일 그 시간대 안 봅니다. 한국 중계권 시장에서 챔피언스 리그는 타이틀은 좋으나 시청률적으로나 광고적으로 봤을 때 큰 포인트가 있진 않다. 여러분들 지금 히든풋볼을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진짜 찐덕찐덕한 축구팬입니다. 1%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진짜 찐덕한 축구팬들이야.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만우절입니다. 17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왜요? 너무 이제 다리 꼬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존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럼 뭐 또 다시 해요. 자연스럽게 다시 좀 하는 네. 거예요. 네. 다시 하세요. 네,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망쳐야지. 못 나가게. 많이 재밌어졌네. 자, 이제 4월입니다. 우리가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만우절 장난은 요즘은 안 치는 추세인 것 같고 날이 이제 완전 봄날이긴 해요. 뭐 밤으로는 좀 쌀쌀합니다. 아, 그게 더 좋아. 오늘 술 마시고 싶다. 진짜 술 마시고 싶어. 오늘 근데 FM 있잖아요. 아, 그죠? 네, FM 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일은 되게 일찍 스케줄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보고 근데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오늘 등 운동한 날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등신이요? 너무 술 마시고 싶다 근데. 한잔 해. 예. 등이 제일 좋아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운동할 때? 그나마. 운동할 때 네. 등, 가슴. 옛날에는 가슴 운동을 빡세게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가슴 운동을 해도 빡세게 하는 편인데 나는 사실 등 운동을 좋아해요. 왜냐면 워낙 꼬부정해서 등 운동하면 그날은 좀 펴지니까? 펴지는 느낌이야. 아. 네, 그래서 등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 저도 등 운동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하체가 제일 싫다. 등. 당기는 힘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미는 힘이 너무 약해요. 진짜 몇 안 되게 김한이 다른 남자의 손길을 잘 안 피하는 게 그래도 저는 좀 하도 예전부터 만져가지고 좀 가만히 둡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면 아예 몸좀 좋아졌나? 진짜 신기한 건 정말 환희하고 운동 열심히 하잖아. 정말 몽실몽실 비슷해요. 진짜 만지는 맛이 있어. 진짜 내가 지금 놀리는 게 아니고 약간 진짜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야. 예? 환희가 이 말에 기분 나쁠지도 몰라. 네. 근데 벌써 나쁜데? 사실 누가 이게 자기 지갑에서 자기 카드 쓰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난 별로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내 돈도 그치? 아닌데. 예. 근데 환희를 헬스장에서 만날 때마다 참 헬스장비 아깝다. 그 생각을. 근데- 내가 환희랑 가끔 샤워실에서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환희 만날 때 야, 근데 참 건강해지고 있는 거겠지? 하면서 근데 참 똑같죠? 좋은- 네. 막 더 찌지도 않고 더 빠지도 진짜 않고 똑같아. 똑같죠? 예. 유지. 진짜 똑같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네. 왜냐면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찌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특유의 친화력으로 네. 좀 공짜 헬스를 좀 해요. 여기서? 그냥 아니 저기도 그냥 그래. 인천에서 헬스장 사람들 친해져가지고. 아니 마곡 전체 헬스 연합회 회장이었어. 그래서 몇 개월 거의 넣어주더라고. 에이 몇 개월 더 하세요 하면서 그래. 넣어주고 이번 인천에서도 끝났거든요. 제가 카타르 갔다 오는 바람에 형 제가 한 달 더 넣어줄게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니까. 나는 그런 거 얄짤없어. 형은 돈 많아 보여서 그렇대. 그럼 뭐 환희 형 가난해 보여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작아서. 아니 몸 안 좋아지니까 미안해서 한 달이 아이고 돈 받기 좀 미안한데. 근데 진짜 많이 알아 얘는. 자, 이제 아마 4월에는 23세 이하 아시안컵도 있고 그 다음에 K리그도 날이 좋아지니까 직관 가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요즘에 뭐 야구장도 꽉꽉 차더라고요. 만약에 스포츠 이벤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직관 가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 그 두 분이 이따 K리그 얘기하기 전에 추천 좀 해주시죠. 4월에는 여기에 가라. 현장, 중계. 여기 한번 가봐라. 직관 어디 가면 좋을까요? 경기 내용이나 주변 인프라, 구장까지 다 합쳐서 어디 가라. 축구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지? 작년이었으면 대구인데 작년은 대구, 올해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재미가 좀 떨어지는 예. 편이라서. 대전 구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대전이 요즘은? 제일 성적 안 좋은데. 대전 안 좋잖아. 그리고 야구를 봐야지 이제. 한화로. 오. 틀어서 딱 축구 하나 딱 보고 어. 야구 보러 가면 이제 와 류현진에다가 아하. 원승에다가 그리고 막 또 혹시 몰라 지난번처럼 그 김승현 회장 또 나올 수도 툭툭 있어. 막 오. 날리고 딱 그게 딱 대전. 네. 대전으로 가서 하나 시티즌에게는 좀 하나 시티즌은 좀 그럴 수 있지만 한화에게 가서 오 대전. 어. 형은
저는 인천 인천 와서 차이나타운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때리고 그게 제일 편합니다. 본토 만다보고 망했지만 수도권 사신 분들은 이제 네. 동선상 인천 오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치, 편하지. 대구나 전주 네. 가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차 가져가면 차 막히고 하니까 인천 괜찮고 언제까지 춘천에서 하지? 제가 어제 춘천에 갔다 왔는데 춘천은 근데 송암 가는 길이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거기 진짜 이제 예뻐요. 그게 길의 내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강가로 안내될 때 그게 보면 진짜 예뻐. 약간 저도 갈 때마다 우리나라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뻐. 이게 지금 여기가 약간 프랑스 어디 음. 산악지대를 가운데를 지나가는 느낌?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이쁘긴 하죠. 프랑스 가봤나요? 안 가봤죠. 뭐야 근데? 프랑스 가봤나요? 네, 가봤죠. 오 이쪽에 얘기했네 그러면. 춘천 당분간 춘천하네 4월이면 어. 춘천에 가서 또 뭐 수도권에서 가신 분들은 가깝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 경기장이 좀 안 좋긴 해. 트랙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지. 너무 멀어. 그거 빼고는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김한 추천은 인천 혹은 춘천. 천천. 주원이 형은 대전에 가서 대전 경기도 좋지만 한화를 봐라. 대전 경기 본 다음에 하나를 봐라. 좀 이렇게. 야구는 금토일 하니까. 아 그렇지. 네네네. 좋습니다. 네. 자 4월에는 또 직관 가서 보시면 날도 좋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자 히든 라이브도 들어가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어제 리버풀은 역전승을 하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은 무승부를 이뤄내면서 완전히 승점이 붙어있는 형태가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67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날이 65점, 맨시티가 64점, 경기 수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4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쭉 땡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랑 승점 차이가 3점인데 경기 수가 빌라가 하나 많기 때문에 여기도 박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콘텐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 전혀 알 수 없는 형태 아닌가. 진짜 모르겠어요. 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승 경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먼저 예. 챔스권 경쟁 보는데 이것도 이게 좀 달라진 게 이 옛날에 상위권하고 지금 챔스권하고 네. 이번 시즌 달라진 게 되게 무지막지하게 벌어진 느낌이 아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끔 막 15점. 그러니까 1, 2, 3위 아니면 1, 2위랑 4, 5위 하는 데랑 한참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단계였잖아. 그치, 아예. 근데 이거는 좀 한 단계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경기 수가 빌라가 하나 많긴 하지만 맨시티 3위, 빌라 4위랑 5점 차면 아주 엄청 벌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UEFA 개수에 따라서 두 개 리그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5장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아직 잉글랜드가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아스날이랑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잘한다거나 리버풀이 유로파에서 잘한다거나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5위까지는 희망을 갖고 최대한 올라가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맨유는 또 비기는 바람에. 맨유는 사실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맨유는 이번에 비긴 게 좀 크지 않나. 근데 뭐 후토크에서 덕현이랑 이제 단군형이랑 그걸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죠. 그 와중에 이제 첼시는 또 한 명 퇴장당한 번리랑 아쉽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뭐 앞쪽으로 올라오긴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우승 경쟁은 뭐 여전히 모른다가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 중이니까 빌라랑 토트넘은 어디가 4위를 할 것인가? 이게 진짜 박빙인데. 토트넘? 어떻게 봐요? 저는 토트넘으로 하겠습니다. 손흥민 빼고, 국뽕 빼고. 그냥 토트넘이? 네. 오. 왜냐하면 이 각 경기마다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이제 오락가락 하잖아요. 매번 좋을 수는 없잖아. 네. 근데 토트넘은 내가 봤을 때 다양성이 좀 있어요, 공격에서. 뭐 브레넌 존슨? 브레넌 존슨, 그다음에 베르너, 클루셉스키, 그다음에 이제 뭐 미드필더 가면 벤탄쿠르, 예. 그다음에 이제 메디슨, 사르? 사르, 뭐 비수마 하면서 조금은 공격 다양한 라인에서 느낌이다? 중심은 손흥민이 잡아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막판 한 대여섯 경기 히샬리성이 또 터져준다? 뭐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러면은 저는 좀 다양성 면에서는 아스톤 빌라보다 토트넘이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 나아가서 비카리오는 안정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반덤에 다시 부상 복귀했고, 어. 드라고신 그래도 좀 중간권 메워줬죠? 팀들을 상대로는 드라고신이 이제 좀 적응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일정은
빌라랑 토트넘이랑 사실 둘 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센 팀이랑 다 남았네. 네, 다 남아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냐? 토트넘도 상황이? 일정이 마지막에 4월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빌라가 굳이 따지면 그 컨퍼런스가 있는 게 좀 빡빡할 수 있죠. 김한은 어떻게 봐요? 방송국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오. 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근데 중국이 네가 뭔데 방송 관점으로 보죠? 니는 뭔데 나한테 그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방송국의 PD도 아니고 뭐 국장도 아니고 형이 할 말 다 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그 무슨 말 나도 비슷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다양성. 네네네. 다양성 좋습니다. 그럼 방송국 입장에서 해주세요.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 아마도 지금 아마 입찰 시즌이라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 챔스 중계권사가 바뀌어요? 네. 네. 다음 입찰해요? 네. 네, 뭐. 네. 왜? 아니, 뭐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 그중 하나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데 중에. 뭐 CJ가 가져가든, 쿠팡이 가져가든, 아니면 뭐 에이클라가 다시 하는 걸 수도 있고. 아 그래? 기존에 했던 데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바뀌면 어쨌든 새로운 방송사는 뭔가 챔피언스리그 사실 홍보 포인트가 좀 약하잖아요. 그치. 너무 새벽 시간대고. 음.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가 없다? 솔직히 조금 너무 방송사 입장에서는 엄청 그럴 수 있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인 완전 거죠. 그럴 수 있지. 아마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들으신 분들 들으셨겠지만 사실 챔피언스 리그가 우리는 그 최고의 대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쌉니다. 왜? 안 봐. 시간대. 평일 그 시간대 안 봅니다. 우리들만의 별들의 전쟁이지 유럽에서 모르겠지만 한국 중계권 시장에서 챔피언스 리그는 타이틀은 좋으나 시청률적으로나 광고적으로 봤을 때 큰 포인트가 있지 않다. 여러분들 지금 히드풋볼을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진짜 찐덕찐덕한 축구 팬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네. 1%야. 정말 1%도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진짜 찐팬이야. 인구수로 봤을 때는 아예 그거 있죠. 충무공 TV 이런 거 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야.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진짜 찐덕한 축구 팬들이야.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해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를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손흥민과 토트넘이 인한다라고 하면 뭐 바이언 김민재, 파리 이강인이 있지만 사실 파괴력으로 따지면 토트넘 손흥민이 워낙 따라갈 수 강력하기 있지.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 선수 없는 챔피언스리그 너무 어떤 채널이 가져가든 나랑 상관없을 수도 맞아. 있지만 너무 우울하잖아 그 상황이. 한국 선수 없는 챔피언스 리그의 제일 고역은 조별리그입니다. 그나마 8강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경기가 퀄리티가 있어. 빅매치들이 있어. 그리고 진짜 우리가 손흥민 4강 결승 경험해봤잖아요. 그거 진짜 진 빠진다. 아우 장난이지. 한국 선수 있는 챔스 4강 결승이요. 예, 여러분 8강 4강 결승. 와, 나는 그때 아마 진짜 토트넘 맨시티 붙었을 때 그때 챔스였잖아. 4강이었나? 진이 빠져가지고 장난이었지. 경기 보는데 진짜 사실 이스타 TV도 거의 챔피언스리그에 한국 선수가 있었던 적이 많잖아요. 토트넘이 있었을 때 네. 쭉 있었으니까. 이게 또 없어도 네. 입중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맞아. 뭘 해야 될지 안 네. 해야 될지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토트넘 뭐 팬심이죠 결국은 토트넘이 4강에 가는 게 여러모로 한국 축구 팬들한테는 좋은 일이 당연하지. 아닐까. 당연한 당연하지. 팬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토트넘도 여전히 인해 있는 상태고 우승 경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번 라운드는 맨시티 아스날이 비기면서 리버풀이 올라가서 리버풀이 좀 웃을 수 있는데 일정으로 봤을 때 리버풀이 그나마 어려운 팀들이랑 경기를 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클럽의 마지막 시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꽤 남아있다. 그리고 이거 그냥 개인적인 감상인데 그 혼란이 내년에 한 번 스텝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집중 견제를 많이 당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이 정도 되는 선수를 한번 또 뛰어넘잖아요. 근데 그런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이게 이게 2명 이렇게 붙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혼란 이 정도로 침묵할 줄 몰랐어. 물론 이제 맨시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고 뭐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의 스트라이커고 혼란이 그렇게 집중 경기를 받으면 다른 데서 공간이 생길 것이다라고 그죠? 해서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포인트적인 면에서는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맨시티가 8강, 4강 올라갔을 때는 이런 스트라이커의 한 방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요. 엄청 근데 중요하지. 경기도 지고 예를 들어서 침묵한다? 그럼 이거 혼란 여기가 한계인가요? 이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물론 사실 2년 차라는 게 파악도 좀 많이 당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 시즌에 물론 골을 많이 넣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혼란의 어떤 폭발력보다는 훨씬 적은 상태니까 다음 시즌에는 그거를 본인과 펩이 좀 더 팀 전술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혼란이랑 은바페랑 많이 본인이 감독이면 누구 쓸 것 같아요? 지금 은바페요. 형은? 저는 진짜 가슴은 홀란드인데 어? 머리는 은바페입니다. 내강미 김미꼭꼭 이거 있잖아요. 내가 보면 김미꼭요? 그 뭐죠? 뭐 김미 꼭지꼭지 이런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먹익미, 각익미 무신데 머강미 꼭 비미 머리는 긱스를 미워하지만 가슴은 긱스를 미워하지 못한다. 아, 약간 그런 느낌. 예, 여러분 저거 만든 분 히든풋볼 청취자였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뭔 소리가 있네. 네, 그런 느낌처럼. 보통 이제 순서를 머리 얘기하고 가슴 얘기하는데 가슴을 본인의 이제 취향이 확실히 네, 가슴 선가슴 후머리네요. 네. 어. 머리는 나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머리는 또 긴 생머리 좋아하시잖아요. 그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머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대중적인 어떤 인기와 시청률이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높은 편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크고 혼란은 다음 시즌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분데스리가로 넘어가겠습니다. 형 분데스리가 오래 했잖아. 네. 그 오래 하는 기간 중에 바이언 홈에서 데어 클라시커 진 거 본 거 기억나요? 거의 안 나죠? 제가 중계한 건 없는 것 같고 네. 슈퍼컵에서 한번 졌던 것 같기도 하다. 포칼. 그거 포칼이었나 슈퍼컵이었나? 그거 빼면은 리그에선 거의 없고 제가 중계한 역사 안에 바이에른이 우승 못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15, 16 시즌부터 했으니까. 이게 지금 10년이 넘어갔잖아, 바이언이 네. 우승한 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 투엘이 지지를 쳤죠. 그것도 이상하긴 해. 뭐 축하할 수 있고 한데 아직 안 끝났잖아. 어쨌든 안 끝났죠. 결과적으로 안 끝났는데. 산술적으로 끝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다시 약간 이거는 뭐 투엘도 이상하고 음. 그냥 시한부 감독을 만든 구단도 좀 이상하고 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치더라도 그냥 상황이 이상한 거죠, 되게. 예. 되게 뭔가 그냥 게임하듯이 그냥 되게 그냥 장난치는 느낌? 팬들은 진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레버쿠젠 축하한다. 우승한 것도 아니야. 3승 남았어. 네. 아니 레버쿠젠 7경기에서 7연패 할 수도 있잖아. 가능성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투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오히려 매너가 없는 것 같다?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약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투엘은 지금 그냥 다 약간 모르겠다.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자 마음대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정신 상태였구나. 네. 도르트문트를. 이러면 어떻게 이기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경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봤던 경기에서 도르트문트가 잘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후퇴한다는 느낌을 주면은 바이에른 뮤니치 챔스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 뭐. 중요한 경기들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챔스 8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뭐 시즌을 혼자 정리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끝까지 갈 거다 네. 막 이러면서 회사원들도 마지막에 이제 막 깽판 치고 퇴사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근데 다 주변에서 야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풋볼리스트 나갈 때 어땠나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겠습니다. 아하. 스포티비 그만둘 때 어땠나요? 정말 조용히 나왔죠. 네. 근데 다 보통 이렇잖아요. 네. 근데 속은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근데 환희 근데 너 조용히 나왔어? 조용히 아직 나왔죠. 나올 때 조용했지. 있을 때 시끄러웠지. 있을 때 존나 시끄럽고 나올 때는 진짜 조용히 나왔어. 네. 제가 시끄러웠다고? 율청이 아니고요. 또 율청 소환해야 됩니까? 류청은 네 처음 중간 끝 다 시끄러웠습니다. 네. 율청 주먹 쥔 거 또 다시 얘기해야 돼. 이렇게 주먹 쥔 거? 류청 계란 들어갈 만큼 주먹 쥔 류청 거? 풋볼리스트 별명 주먹 치고 일어납니다. 그래, 주먹 쥐고. 네. 주먹 치고 일어나. 주먹 쥐고 어깨 들썩들썩 얘기해야 돼. 저기 올라오는 거 아니야? 밑에서? 어쨌든 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막상 하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분야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자 하는데 만나거든. 네. 근데 투엘은 이걸 그냥 약간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 그럼 이거 바꿔서 얘기할게요. 다른 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투엘이 감독 커리어를 마인츠서부터 쭉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항상 말미에는 사실 깨끗한 안녕이 잘 없는 스타일의 좀 네. 아주 강하고 괴팍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잖아. 자, 그러면
전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는 만족감을 못 주고 있는데 이 감독이 다음 팀으로 갔을 때 어떨 것인가? 그 얘긴 투헬이 꺾여 내려오는 건가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이 안 맞은 건가? 어떻게 보나요? 이게 저는 약간 이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느낌상 강성 감독, 초강성이죠. 초강성 감독의 강성 오브 강성이지. 성적이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느낌도 있고 좀 유연한 스타일의 감독들이 좀 더 잘 맞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예. 근데 뮌헨 특히나 또 팀마다 달라. 근데 뮌헨 같은 감독, 뮌헨 팀 같은 경우는 너무 강성이 또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또 보드의 파워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이기도 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나는 투엘 최근에 뭐 행보를 보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전술적으로도 본인이 펼치고 싶은 거는 많을지 모르겠으나 선수가 말을 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선수단과의 관계도 투엘은 언제나 좀 강하게 부딪히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거기서 좀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제가 그냥 그 MZ 세대란 말은 너무 진부하니까 하지 않을게요. 이 세대에 대해서의 차이가 있어요. 있지 그럼. 당연히 있죠. 저희도 43살 이제 나도 이제 4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고 20대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 세대의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근데 그 세대의 차이가 갭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내가 20대 때 40대와 차이와 지금 20대가 40대를 바라보는 차이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 네,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잘 이제 융화가 돼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너무 강한 스타일의 감독이 요즘은 좀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형은 투엘의 추후 행보에 대해서. 저는 투엘은 3백 할 때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첼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되게 확실한데 뮌헨 와서 선수 구성이나 뭔가 하면서 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에서 보면 아이디어가 되게 부족해 보여요. 근데 그게 실제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구현하고 싶은데 현실과 부딪혀서 뭔가 타협을 해버린 건지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좀 한계가 온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꺾였다고 봅니다. 좀 꺾였다. 네, 이제 이게 감독이 생각보다 전술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쓴 전술 거의 지금도 기본 틀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변해. 여기에 이제 좀 깨어있는 감독들은 좋은 코치를 데려와서 거기에 이제 좀 자기 아이디어보다 남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지. 보면 캐리어 감독들도 예전 전술이나 지금 쓰던 전술이나 똑같아. 왜냐면 선수들 얘기 들어보잖아. 10년이 지났어. 똑같다. 저거 10년 전에 내가 배웠던 건데 지금은 은퇴했지만 감독님 똑같이 하고 있다. 내가 저기서 저렇게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엘도 이렇게 오래 하면 어쨌든 내려가잖아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그렇게 젊은 감독들이 저거 아닌데 치고 올라오면서 아이디어를 바꾸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 이거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젊음이 정말 대단하다. 뭔가 넓고 항상 열려 있고. 근데 나이가 있지만 계속 변화하는 사람을 리스펙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숫자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적죠. 네, 근데 투엘이 이거를 변화를 받아들일까?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것 같거든요. 어딜 가든 좋은 팀을 가든 조금 내려가든. 왜냐면 한 달 했던 사람이니까 바뀌기가 더 어렵지. 무리뉴 보세요. 엄청난 커리어지만 가는 팀마다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축구를 했어요. 같았지. 정말 조금씩 디테일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투엘이 지금 뭐 어쨌든 성공과 실패를 약간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데 실패 느낌이잖아요. 2번 반복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한 칸 내려가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막 꼬꾸라지진 않을 거고 한 칸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투엘은 지금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지지를 친 바람에 바이에른 뮌헨 팬들도 당연히 기분 좋아할 리는 없을 것이고 이제 점점 끝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현재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가장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거는 브라조와 칸이 나가면서 나겔스만 리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겔스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다시 온다면 그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되게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보낼 때 생각하면 네. 약간 지금 나가는 거 좀 말이 되나? 몇 번 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타이밍에 나갔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다시 불러들여서 뭔가 수뇌부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원들은 남아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나겔스만이 노이어랑 안 좋았죠? 안 좋았던 선수들도 있어요. 나겔스만이.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 커플들도 뭔가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커플은 전문이죠. 네.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 원인은 선수냐 원인. 아니 왜 선수면 선수가 나가면 되는 거고 그건 상관없는 건데 약간 좀 그런 거죠. 이제 그 보세요. 나겔스만이 그 나간 거는 보드진과의 어떤 충돌도 있지 않았습니까? 칸이랑 브라쪼랑 뭐 브라가 가장 컸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그렇죠. 얘기가 중론이죠. 그게 진짜 원인이라면. 예.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플이에요. 커플인데 헤어졌어. 왜 헤어졌냐? 상대방 뭐 이혼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무슨 어머니나 아버지,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혼했어. 이혼했어.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좀 무섭고. 그래요. 네. 그냥 어머니 난 이 여자 사랑하니까 난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 나는 진짜 나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우리. 우리는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둘이서 어디를 도망가든지 뭐 이렇게 멀리 살든가 부모랑 연을 끊었어. 그럼 둘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인만 제거하면은 연인이면. 연인에서 헤어졌다. 근데 왜 헤어졌다고 생각할까? 야 나는 너가 너무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너무 싫다. 근데 그런 거 보통 못 고치잖아.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지. 근데 고쳤어. 고쳤어. 기가 막히게 고쳤어. 그럼 된다. 그럼 될 수 있지. 형도 아닙니다. 나 왜? 골프 때문에 몇 번 싸웠잖아요 옛날에. 근데 골프를 지금 같이 치고 있잖아요. 그치. 형수 이제 골프 치니까 문제가 골프 없지. 때문에 몇 번 싸운 게 아니라 한 번 싸웠죠, 한 번. 근데 개세게 싸웠잖아. 예? 싸웠죠. 골프 집어 그 중고샵에 그냥 던지고 왔잖아. 네. 다음날 가서 다시 찾아왔죠. 네. 이렇게 제거하면 되구나. 뭔가 리스크를 한번 던졌다가. 그래가지고 중고샵에 가가지고 뚜벅뚜벅 가가지고 이거 뭐 파시는 거야? 가지세요! 이러고서 그 아저씨가 너무 황당해서 빼갔대. 이건 분명 다시 문제 가져온다.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아저씨도 생각을 하셨겠지. 근데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 우리? 맞아요. 몇 번 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겔스만은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다면 나겔스만도 바이에른 뮌헨 팀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뭐 헤네스도 나겔스만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돌아오는 게 좀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오고 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알론소가 이제 한 시즌 더 잔류. 이러면 이제 급해진 게 다 문제 생겼어. 그러니까 나겔스만 리턴을 빨리 바이에른 뮌헨도 이렇게 가는 그림도 있고 리버풀도 지금 뭐 얘기는 처음에 뭐 알론소 잔류를 얘기했던 사람이었나? 어떤 ITK 쪽에서는 스포르팅의 아모림 감독이 리버풀로 올 가능성이 뭐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1순위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빅클럽에. 원픽인데 다. 근데 리버풀이라는 팀을 오고 싶은 감독들도 참 많겠지만 와 이거 부담 무지하게 느끼겠다 진짜. 그지? 왜냐하면 그냥 리버풀이었다면 오히려 부담이 없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클럽의 리버풀은 얘기가 다르지. 클럽의 리버풀은 그 앞에 이 지금 2010년대의 클럽의 리버풀은 완전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로저스 있었을 때는 그래 부담이 없을 수 있잖아. 나도 한번 가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느낌인데 근데 클럽은 전설이잖아 진짜. 네. 근데 뭐 어쨌든 알론소는 사실 잔류 얘기가 이전에도 충분히 나왔던 가능성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빅클럽도 되게 어렵다. 선택지가 어. 오히려 중상위권 클럽은 선택지가 감독이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초특급 빅클럽들은 선택지가 1순위 딱 잘못되면 훅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약간 아니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그 다음에 K리그 감독들이 많이 참고한다는 브라이튼의 데세르비 감독 또 막상 빅클럽들이랑 링크 난 다음에 그 빅클럽 팬들한테 물어보죠. 약간 느낌이 다 좋긴 한데 사실 왜냐하면 빅클럽을 맡아본 경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바로 좀 안정적인 감독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론소가 잔류를 하는 순간부터 약간 이렇게 되는 팀들이 많아진 거죠. 특히 당장 이번 시즌 끝나고 나겔스만은 그래도 우리가 봐온 경력이 있으니까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서 근데 리버풀은 예를 들어 아모림이 온다고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비 알론소도 사실 냉정히 말하면 뭐 우승 직전 감독이지만 빅클럽 경험 아직 없고 그리고 한 시즌 검증한 거고. 그래서 레떼르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 후광 같은 게 확실히 그게 중요해. 데제르비는 이제 뭐 선수 경력보다 이제 감독으로 딱 뜬 사람인데 네.
이 사베론소는 한 20년 내내 탑 클래스에서 완전 있었고, 탑이었으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어.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브라이튼과 레버쿠젠의 성적 차이가 확실하긴 하지만 전술적인 아이디어는 뭐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멤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사비 알론소는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론소의 레버쿠젠이 만약에 다음 돌아오는 시즌에 분명 스쿼드에 이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잘 나가면 선수들이 좀 빠지니까. 근데 챔스에서 예를 들어 막 8강, 4강 가봐. 그럼 알론소는 막 그냥 본인 연봉 한 0.5배 받으면서 또 움직일걸? 0.5배? 0.5배. 3배, 4배 받을 수 아, 그 정도나 받아? 레버쿠젠이 많이 안 주니까. 많이 안 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뭐 되게 많이 줄 것 같진 않은데. 그럼 한 3배, 4배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탑 감독이 되는 거죠. 완전 탑감독 되는 거죠. 어. 챔스까지 증명을 했다. 다음 세대의 탑. 뭐 그럼 끝난 거지. 레버쿠젠으로 8강만 가도 엄청! 거의 뭐 우승급 네. 파괴력이 아닐까. 특히나 아마도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큰 스쿼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이랑 그다음에 분데스리가 투헬 감독의 지지 선언 그리고 알론소 잔류 요 얘기를 해봤고요. K리그로 넘어갑니다. 전북 대 울산의 맞대결 2대2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두 팀 모두 다 아쉬운 형태가 됐는데 요거는 주원 형이 또 입중계를 했죠. 했으니까 네. 어땠나요? 홈팀인 전북이 뭐 후반전 내용만 봤을 때는 이기지 못해서 더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역전시키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공정한 무승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 울산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홍명보 감독이 이 상대에 따라서 지난 시즌에 포항할 때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데 어느 정도 자기들이랑 좀 비슷한 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냉정하다고 표현을 해도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딱 이제 뭔가 좀 소박하다고 해야 되는지 또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승점 1점에 만족하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판단을 그렇죠. 좀 과격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표현을 하자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울산이면은 그냥 약간 좀 너무 막 호랑이야. 울산 호랑이인데 되게 냉정한 호랑이야. 네. 호랑이면 와가지고 와 하면서 막 뭐야 이 새끼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되게 정말 매너 있는 호랑이 같은 느낌. 매너 있는 호랑이가 있나요? 매너 호랑이. 딴 돈에 밥만 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처럼 혼이, 예. 나는 이거 먹을 때도 사냥도 밥만 먹어. 딱 적당히 먹어. 머리통만 먹고 팔다리 남겨놔.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전술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도 되게 소극적이야. 네. 그냥 봤을 때. 만약 다른 팀이었다라 그러면은 야 버텨야지 승점이 좀 괜찮지라고 하는데 야 이게 울산 야 2대0 앞서고 있는데 2대2 근데 이 교체 카드의 사용이나 이런 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다고 라는 느낌? 좀 옛날 감독이잖아요. 어쨌든 나이대로 봤을 때 젊은 감독은 아니잖아요. 젊은 감독은 아니지. 옛날 감독들의 뭐 특징인지 아니면 뭐 사람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그 시대 감독들은 수비 안정화 이걸 되게 선호해요. 그러니까 공격이냐 수비냐 택 2를 하면 수비. 보통 저는 수비를 선택한다고 봐요.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항상 안정적으로 그리고 좋아하는 선수들도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는 스타일. 막 도전적으로 나가서 3번 드리블 하면 2번 뺏기는데 한 번 기가 막히게 나가는 선수를 안 쓰는 이유야. 그러니까 저는 보야니치를 작년에도 좀 안 썼던 이유가 어떤 그런 부분 수비적인 안정감이 확실히 떨어지고 적응도 안 됐고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신태용 감독은 수비는 그게 공격이야. 공격에 대해서만 생각해. 아니 FML도 엄청 공격 얘기하시더만. 그러니까 그게 뭐 비슷한 세대 사람이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조금 옛날 감독들은 수비 안정화를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또 답답한 게 젊은 감독인데 수비 안정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더 답답해. 왜 이렇게 도전적이지 못하지? 진취적이지 못하다. 우리 젊은 감독을 쓰는 이유는 어쨌든 되게 앞으로에 나가는 축구를 하는 걸 기대하면 쓰고 해외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성향을 확실히 느끼고 선수들도 딱 쓰는 거 보면 안정감 있는 선수들만 써요. 도전적인 선수들은 조금 배제될 수 있는 스쿼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좀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이렇기 때문에 울산이 2년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버텨내면서 우승을 하는데 되게 압도적이냐 만약에 정말 전북이
옛날 전북이었다 그러면 울산도 진짜 장담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흐름상 이거는 좀 그 하나의 과정을 뛰어넘은 비약인데 울산 현대가 즉 홍명보 감독이 2시즌 연속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울산이 강함도 있지만 타이밍 맞게 전북이 내려온 것도 맞다리가 맞았다. 네,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강희의 어떤 전북이 계속 있었다면 어렵다. 뭔가 이제 만약이라는 거는 뭐 가정일 뿐이지만. 하지만 그거는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날 경기도 전반전 뭐 울산이 2골 넣었지만 티아고가 페널티킥 넣었으면 후반 초반에 그렇지. 이거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 전술적이라기보다 그냥 생각해 보면 루빅선의 윙백 선택이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준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었고 이동준에게 파울했고 또 수비를 못했던 거는 루빅손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왼쪽 수비를 이명재 루빅손을 잡으면서 이제 이동준을 좀 제어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전혀 루빅손은 그 수비 이동준의 어떤 그 성향 내지는 이제 또 수비 준비 이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가 2대2로 돼버렸거든요. 네. 사실 이거에서는 좀 저는 실패라고 보는 거고. 전북도 사실 홍종호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다치는 바람에 이제 정태욱, 구자룡이 나오면서 사실상 맞죠. 빌드업이 되게 어려운 조합으로 구성이 됐죠. 이 조합은 이제 아마 단 페트레스코 감독도 최후의 조합이었을 거예요. 다 부상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래서 이 조합이 되면서 전북도 수비 쪽에 좀 어려움이 분명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동준이 군대 가려다 보니까 이제 쫙 올라오면서 이동준을 아예 못 막더라고. 아무도. 그래서 이동준의 사실상 원맨쇼였죠. 이동준의. 송민규와 이동준. 네. 근데 오늘은 이동준. 그래서 뭐 전북도 아쉬운 경기였고 울산도 더 아쉬운 경기.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후반전 너무 좀 힘이 빠지면서. 근데 둘이 만났을 때 전반 후반 한쪽이 압도했던 적이 없어요. 최근에. 전반에 좋으면 후반이 반대로 가고. 좀 아쉽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둘 다 아쉽고 둘 다 되게 찝찝한 경기였어요. 경기 보면서. 근데 지금 전북의 그 문제는 이동준, 송민규에게 기대가 하는 게 너무 크고 그리고 티아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겠고 PK도 놓치면서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멘탈 잘 잡아야 되고 구자룡 그다음에 정태욱 이 두 선수가 저는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불안하죠. 저는 이 두 선수가 전북의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요. 전북에 어울리는 중앙 수비수일까? 시간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뛰는 시간, 그러니까 출장 시간을 보장 못 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러면은 이 두 선수를 믿고 어떻게 경기를 보겠냐 전북 팬들이. 쉽지 않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전북이 0승 3무 1패예요. 시즌이 시작한 다음에 4경기가 되는데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뭐 덕현이가 10경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는 본인이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의 기준을 삼겠다라는 거지 4경기 3승 1무 이것만으로도 전북은 감독 날려도 되지 않나요? 걔 이미 판단 내렸지. 지난 시즌에 끝났어 덕현이. 근데 이제 얘기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지 진작에 끝났습니다. 근데 전북이 4경기에 0승이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이동준 군대 가면 이 자리에 누가 뛰어야 되는데 뭔가 파괴력 있는 선수가 좀 생각이 안 나고 문선민은 확실히 90분 내내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조커. 뭔가 이제 후반전에 나왔을 때 한 건은 할 수 있는 카드긴 해요. 네. 근데 또 선발로 나왔을 때 좀 아쉬움이 있고 나이도 이제는 점점 들고 있고 한종원도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해서 뭔가 이제 팀을 좀 캐리할 수 있는 캐릭터가 송민규 하나만으로는 좀 아쉽다. 전북의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박진섭이 2명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센터백으로 내리자니 미드필더가 허전하고 그렇지. 미드필더로 올리자니 센터백이 불안하고 뭐 이런 코레일 후배 아닙니까? 이을용, 박진섭, 이주원, 레츠고 요 느낌인데. 네. 이주원 레츠고 코레일. 네, 레츠고 코레일이잖아요. 원래 레츠고 원래 코레일이죠. 4명 맞춰야 되는데 한 명 누구 있냐? 근데 이수빈도 잘합니다. 이수빈. 네. 그 울산에 보얀지가 있다면 전북 이수빈도 꽤 어려운 패스, 잘 쓰잖아. 창의적인 패스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수빈도 이 폼을 쭉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울산 김지현 괜찮았어요. 네, 이동규 뭐 나쁘지 않았었고, 뭐 김민우 활발했었고, 이게 저 울산도 이게 전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못 막아서 지금 2대2가 된 거지. 전체적으로 선수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최강창민 잘하던데. 최강민. 최강민.
최강창민의 본명은 심창민인 걸 모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최강민 아니었어요? 심창민. 심씨였어요? 심씨예요. 최씨 아니었어? 몰랐지? 전 몰랐죠. 최강창민이면 심창민이에요. 심창민. 네. 네. 오. 그렇습니다. 신창민. 심창민 씨. 예. 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같네요. 예. 그렇군요. 자, 현대가독은 이렇고요. 이 전주성에는 싸이가 왔었고, 그 다음에 황덕연과 황덕연의 여자친구. 네. 그리고 강원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V. 그거는 쿠팡에만 나갔죠, 덕현이는 당연히. 그런 쿠팡이 따로 커팅을 했겠지? 그렇게 했죠? 스카이는 안 나갔겠지? 그리고 저기 또 전부 그 덕연이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강민아 네. 씨도 왔었죠. 그래서 이제 V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경기 왜 못 알아봤어요? 시작 직전에 네. 그 전광판에 중계하면 말고 전광판에 잡혔어요. 아. 군인들이 잡히고 네. BTS의 버러가 나왔어요. 어, 경기장 네. 안에. 네네네네. 약간 이벤트를 한 거죠. 아. 그때 사람들이 안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 알려지지도 않았어. 조용히 온 거지, 네. 그럼. 그러니까 구단은 알고 있었대요. 네. 이게 여기 이 무슨 군단이랑 같이 뭐 협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뭐 굳이 알리진 않았고 그때 오 하다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계 준비 중이니까 뭐지? 아이돌이네? 얼굴이 딱 아이돌이네? 하고 BTS 노래면 BTS인가 보다. 근데 BTS 군대를 몇 명 갔지 않았어요? 한 두세 명? 그럴걸? 그래서 제대로 안 봤어요, 제가. 아. 화면 전광판을. 그냥 노래 나오니까 어. 뭐지? 하고 뭐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에. 그래서 그냥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중계 화면에 군인을 잡았잖아요. PD가 잡을 거면 B 잡을게요라고 콜을 주잖아. 보통 자, 뭐 예를 들어 자, BTS 빕니다. 뭐 이런 거 하거든. 안 주고 그냥 군인을 잡은 거야. 그래서 보면 처음에 보면 B가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B가 구석에 있어요. 제일 끝에. 네. 예. 그래서 하고 우리도 이제 경기 이제 화면 이 공 굴러가는 거 보다가 갑자기 군인을 왜 잡아? 하고 그냥 중계를 했어요. 근데 경기장 왔다가 다시 잡는 거야, 거기를. 그래서 왜 또 군인을 잡아? 그럼 이제 파악이 된 거겠지. 그래서 콜로 그 PD도 B래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 텀이 한 3초 정도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뭐야 저것도 못 알아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못 알아봤습니다. 아하. 왜냐면 BTS가 다 군대 갔을 텐데 누군지 내가 바로 알아차릴 수는 없잖아요. 얼굴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습니다. 못 알아본 게 맞고 임경진 캐스터님 당연히 못 알아봤고 경진 선배는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뒤에 오디오 감독님이 있었는데 저보다 어려요. 예. 86이야. 그래서 걔를 쳐다봤어 내가. 걔도 뭐 자기 몰라. 나도 몰라. 이 나이 때가 거기서 이제 약해졌지.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알아봤습니다. 그 옛날에 유명한 거 그거 있잖아. 네. 수원 경기 때 노브레인 왔을 때 그 일본 개그맨. 근데 이제 이성우 씨였잖아. 근데 이제 더 앞고는 그 캐스터 크라이너시죠. 근데 그거는 약간 국가적으로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기분 나쁠까? 글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상황이 됐어도 못 알아봤을 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잘생긴 군인인가 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약간 장래가 술렁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막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가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냥 군인이니까 뭐 다 리스펙을 한 건가? 그리고 경기 후반에 갔습니다. 후반 30분 정도에. B랑 몇 명이 중간에 갔구나. 싹 빠져나가는 거 제가 봤어요. 네네네. 빨리 빠져나가. 그냥 끝나면 또 몰려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축구적인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카톡이 좀 많이 와 있더라고요. 님 비도 모르냐 말이면서 나락 뭐. 김정용 기자도 나락. 큰일 날 뻔해서 내가 뭘 큰일 나. 어차피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예. 근데 솔직히 제가 아이돌을 몰라요. 남녀 다 몰라요. 솔직히 강민아 씨도 처음 봤어요. 그래? 난 진짜 듣는 노래가 그쪽이 아니니까. 형은 이제 자은이 세연이 때문에 그래. 여자 걸그룹을 많이 알더라고. 아는 친구들만 알죠. 그 정도는 많이 하는 거지. 네. 형 그리고 노래랑 안무를 알더만. 네네. 형 근데 이거 멤버가 누군지보다 노래랑 안무를 더 많이 그렇죠. 알아. 되게 많이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저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말 안 하게 낫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저기 이제 크라이너시죠? 그거보다 여기 다 봤는데 뭐 H.O.T입니다. 멀리면 안 돼. H.O.T. 머리 위. 강타입니다, 강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야는 기한? 개그맨이나 약간 네. 예능 쪽 사람들은 예능인데. 저는 좀 좋아하고 예.
바로 알아봤을 것 같긴 해요. 뭐 피식대학 아, 다 알아봤을 것 같긴 네네네네. 해.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는데. 근데 또 관심 없는 노래하는 가수 쪽 분야는 제가 아티스트 진짜 쪽은 또 몰라서 그래 네. 뭐 사람마다 다 모르는 거지. 힙합은 알잖아. 힙합은 알죠. 힙합 딱 잡혔으면 뭐 저스티스네요. 뭐 이렇게 오. 할 수 있지. 바로 알지. 그 우리 멤버들 중에 래퍼가 3명이나 있잖아요. 네. 성경이, 보이비, 그다음에 김한 작두, 그다음에 단군, 어. 청춘부재. 네. 래퍼가 3명이야. 지금 다 인천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셋 다. 예. 뭐 송도 보이즈 만들자는 얘기가 있던데. 송도 보이지요? 송보? 그럼 거기에 저기 가짜 인천인 손변도 좀 껴주세요. 피처링 MC 물텀벙. 좀 너무 올드한데. 자, 경기적으로 봤을 때, 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진하고 있는 팀이 대전이랑 서울이 좀 아무래도 약간 답답하다. 그 다음에 강원 좋고요. 그리고 박태하 감독의 포항이 조용히 강합니다. 자, 일단 안 좋은 팀부터. 이민성 감독은 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전 그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작년부터 아슬아슬한 게 좀 있었어요. 아슬아슬한 게 있었고 이겨도 되게 간신히 이기고 간신히 비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너무 그 빌드업 형태나 이런 게 되게 단순하다. 맞기 쉽게 주고 네. 이렇게 하면 맞겠네 이런 빌드업을 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전지훈련지에서 뭔가 그러니까 스코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연습 경기 때. 근데 사실 뭐 연습 경기니까 안 좋을 수 있지 했는데 팬들이 그때부터 사실 걱정을 엄청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엄청 일본에서 뭐 되게 하위 팀이랑 했는데 졌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아무래도 해설할 입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연습 경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뭐 조금 꼬이는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뭔가 훈련 때부터 약간 이렇게 나왔는데 안 되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수정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정이 안 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3월의 특이점은 3경기하고 항상 A매치잖아요. 그치. K리그가 3경기 하고. 그러면 이때 딱 수정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3월까지는. 근데 A매치 기간 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못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4번째 경기부터는 딱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순위표를 보면 만만한 팀이 별로 없어요, 올 시즌에. 그래.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보면 약간 밑에 깔리는 팀의 느낌이 몇 팀 있었는데 올해 보면 밑에 대전이랑 전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강원이 10위에 있고 대구도 이번에 어쨌든 폼 잡았잖아. 있고 제주도 멤버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경기 하면 한 번 정도는 이길 만한 멤버긴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대전도 조금 정신 차려야 된다. 위기를 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솔직히 멤버 보면 뭐 김천이 하위권에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1위야. 하위권에 없잖아요. 네, 김천이 1위에요. 네. 그러면서 되게 올 시즌에 매 시즌 똑같이 얘기하지만 올 시즌은 진짜 김천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강등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다. 누가 될지 모른다. 네. 지금 수원 삼성 2부 가서 허덕허덕 거리는 거 보세요. 2부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네. 2부 가서 그래도 우리 팀 돈 쓴 게 이게 2부는 2부야 그냥. 샬케, 함부르크 너무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돈 쓸 줄 아는 팀인데도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연봉도 되게 높은 2부 치고는 되게 상위권이에요. 그 팀들이. 2부는 아시죠? 생각보다 돈 안 쓰는 거. 맞아. 이 종료를 아예 못 써요. 독일 2부 팀들은 중위권 아래 팀들 다 보면 임대나 FA로 내려온 선수들이에요. 근데 위에 이적료 쓸 수 있는 팀들이 승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전도 지금 팀 잘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름 바꾸고 기업구단 간 다음에 네. 뭐 대전. 이런 분위기라든지 응원이랑 다시 돌아왔어. 근데 이거 1년 만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진짜 빡세. 몰라. 진짜 생각보다 몰라. 오래 못 가요. 정말 네. 모릅니다. 네. 김천이 빡세서 그래. 그래. 맞아. 대전 쉽지 않고 지금 서울도 경기력이 워낙에 좀 잘 안 올라오다 보니까 김기동 감독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도 지금 쉽지는 않아요. 서울이 강원한테 솔직히 이 경기는 뭐 거의 진 경기라고 봐야 되죠. 여러모로. 그리고 강원의 어떤 그 경기의 느낌이 꽤 괜찮지 않나. 그다음에 뭐 여기선 또 이제 술라카가 웃겼으니까. 네. 진짜 저는 커튼그린 줄 알았습니다. 퇴장당한 거 말하는 마지막에 거죠? 발목 잡고 늘어진 거. 아니 보통 엥? 어느 상황이냐. 그래 빠지면 유니폼 잡아 당기다가 네. 삑 부르면 나요. 근데 그거는 진짜 삑 불어도 그냥 이거는 퇴장 당하는 거 봤어요? 딱 삑 잘 안 잡혔나 화면에 잡고 그냥 다이렉트로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아,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김희동 감독이
김동완도 화내야 되잖아요. 화를 못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마주치는 순간 뭐라고 할 것 같거든요. 김동완 감독이. 그냥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웃기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터치가 잘못돼서 지금 길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잡은 게 좋은 판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안 잡았으면 졌을 거예요. 왜냐면 완전 빠지면서? 가브리엘이 어쨌든 전반전 안 뛰고 후반전에 나온 선수인데 쭉쭉쭉 치고 들어갔으면 못 따라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승점 1점 벌어다 준 퇴장이었으니까.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술라카가 이런 수비수들 꽤 있었거든요. 파탈루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파탈루 직전의 느낌 있잖아요. 그냥 계속 빵꾸. 그런 거 있죠. 축구할 때 형. 이상하게 제 앞에 가면 다 빵꾸잖아. 다리 사이 털리고 머리 위 털리고 막 가랭이 사이로 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경기장 잔디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터치가 되게 미스가 많은데 유독 술라카 앞에서 뭔가 터치 미스가 나면서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겠지만 조금 느낌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답답한가 중에 그 광원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윤정환 감독이 빡! 느낌이 달라. 느낌이 옛날하고. 달라. 네. 강원은 사실 윤정환 감독 좀 지리한 그렇지. 좀, 그런 게 좀 강하긴 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일단 황문기를 지난 시즌부터 오른쪽 윙백이나 윙어나 풀백으로 쓴다는 건 되게 대단한 결심.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오른쪽 미드필더까지 오케이. 근데 오른쪽 수비수 포백?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여기서 잘합니다. 상당히 이제 비대칭,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포백, 공격할 때 3백 쓸 때 최적화된 오른쪽 풀백이죠. 올렸을 때. 그리고 이기혁, 왼발잡이 미드필더죠. 예.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포변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빡시게 뛰는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도 아니고 킥을 바탕으로 뛰는 미드필더였는데 센터백을 썼는데 수비를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김영빈이 돌아왔을 때 이기혁을 서장훈. 센터백으로 볼지 아니 미드필더로 올릴지. 근데 미드필더는 황구경, 김희석, 김광우 조합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런 과감한 결단은 아마 감독들이 내리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결단들은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 빌드업도 공격할 땐 3-2-5 그러니까 3-2-5 하니까 서울이 포백이잖아요. 강상우, 윙어 강상우를 내려서 5를 써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강상우 쪽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이미 강상우랑 이태석이랑 되게 낮은 위치에 같이 서 있으니까 이쪽이 비어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되게 노출이 되면서 전술적으로 이날은 강원이 이긴 경기였다. 경기는 비겼지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팅창에 지금 양민영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2006년생이면 고3이에요 지금. 고3이야. 고3인가? 네. 맞네. 네. 05년생이 작년에 고3이었어. 그래서 고3인데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뛰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고 역시 잘하는 애들은 잘한다. 파닥파닥합니다. 뭐 아직까지 뭐 엄청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또 다른 양씨가 나왔어요. 뭔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22세 카드 2006년생인데 후반에 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득이죠. 엄청난 거죠. 대단한 득이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 잘한, 엄청 큰 재능이에요. 그래. 좀 지켜볼 만한 선수가 또 생겼다. 자, 이렇게 K리그 판도는 방금 조금 전에 환희 형이 얘기한 것처럼 김천일이다.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그림이다. 김천일이고 전북이 11위에 있기 때문에. 순위표 예. 진짜 이거 어떻게 되려나. 진짜 약간 굉장히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순위표입니다. 초반에 광주 이길 때만 하더라도 와 광주 뭐야 했는데 2연패하고 그치. 이정현 감독 내 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 잔류 걱정이나 해야겠다. 이것도 너무 인터뷰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너무 재밌지 않아? 재밌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말로 다 나버린 거 아니야? 그 그치. 순간만큼 인터뷰 순간만큼. 맞다기보다 야 선수 스텝 다 정신 차려. 뭐 다 같이. 뭐 이런 네. 뜻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야 우리 그 정도 아니야. 어디서 뭐 했다고 우리 서로 깝죽거리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재밌어? 이런 캐릭터 좀 있어줘야지.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거지. 그 순간의 감정을 표출한 거 아니야? 감정에 충실하죠. 허탈함을 그냥 바로 뱉어버렸잖아. 그래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 이 대회의 어떤 성적에 따라서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3위안에 들어가면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가죠. 4위면 플레이오프. 아프리카 쪽에. 예. 자, 명단 볼게요. 골키퍼 전북 김정은, 서울 백종범, 아산 신송훈. 수비 서울 이태석, 김천의 조현택, 부천 서명관, 김지수 브랜트포드, 광주 변준수, 천안 이재원, 대구 황재원, 울산 장시영. 자, 그다음에 미드필더 경남의 이강희, 수원FC의 강상윤, 서울의 백상훈, 강성진, 광주 엄지성,
셀틱 양현준, 스토크의 배준호, 뒷셀도르프의 김민우, 포항의 홍윤상,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정상빈, 공격수는 부천의 안재준, 김천의 이영준, 요렇게입니다. 자, A대표팀에 뽑혔던 선수는 이제 뭐 양현준이랑 김지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황재원, 안재준은 아시안게임으로 금메달을 땄었고, 그 다음에 3월 대회에 참가한 다음에 그 멤버에서 빠진 선수는 강현무, 김동진, 이재욱, 홍시후고요. 그 다음에 권혁규, 이현주, 이한범, 오영규는 다 이제 좀 픽을 하려고 했던 황성 선수들이죠. 감독이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 이현주 빼면 이제 군면제 된 선수들이고 이현주는 주전이기 때문에 또 차출이 안 됐습니다. 황성 감독은 되게 아쉽겠지? 아니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절반 성공이잖아요. 배준호 왔고. 배준호, 뭐 양현준도 정상빈, 왔고. 김지수 다 데려왔으니까 근데 이게 올림픽 멤버가 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올림픽은 또 네, 그때 가서 가봐요. 그때 가서 그때는 또 또 가봐야 맞아. 되는 거잖아. 네. 그때는 또 될 수도 있죠. 사실 될 수도 있지. 왜냐면 시즌 초반이랑 약간 겹치는 시즌이니까. 근데 이게 잘 돼야 사실 또 그쵸. 올라갈 네, 수 있는 네, 거니까. 자, 일정으로 봤을 때 이 한국이 결승까지 간다 그러면 K리그 선수들은 꽤 많은 경기를 빠져야 되는 일정입니다. 한 달을 빠져 거의. 어제 김기동 감독 만났는데 너무 많이 빠진다고. 아. 서울만 4명이야. 백종범, 이태석, 백상훈, 강성진 4명이에요. 와 서울은 진짜 너무 많이 빠진다. 그지? 그래서 당장 오늘 소집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주말 직전에 출국하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은 이번 주말에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대회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소집됐다가 주말에 경기 뛰고 다시 가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정이 그렇게 안 나와가지고 되게 어쨌든 지금 강성진, 백상훈은 벤치긴 하고 백종범까지 이제 백업 골키퍼고 이태석은 주전인데 이게 4명 빠진 게 서울 입장에서는 되게 크긴 하죠. 뭐 보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쵸? 서울이 제일 아쉽긴 하죠. 네. 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카타르로 들어가는 일정인데 조별리그는 아랍에미리트전 하나, 그 다음에 중국전, 일본전 첫 경기가 00시 30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다 20입니다. 이거 보기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시간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왜냐면 아시안 게임 올림픽 때도 좀 가져야 되는데. 걱정을 했지만 뭐 어쨌든 우승을 했고 그리고 뭐 해외파도 지금 차출이 아예 안 됐으면 좀 불안했겠지만 뭐 얼마나 선수들은 지금 다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뭐 안재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본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일본전은 모르겠어요. 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일본전 진다고 올림픽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UAE전이랑 중국전 뭐 이기면 연달아 2승해주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일전 이기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대회는 그냥 3위 안에 드는 네. 게 1차 목표고 이제 8강에 올라갔을 때 상대가 중요하죠. 일단 4강에 가는 게 가서 어떻게 일단 가야지. 비벼서 네. 3위 하면 되는 거니까 못하더라도. 그래서 4강에 올라갔을 때 만나는 팀들이 카타르, 호주, 요르단, 인도네시아인데 이게 23세는 전력을 모르고 누가 뽑힐지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황이라서 카타르 같은 경우는 뭐 풀 전력 올 거고 호주는 어린 선수인데 해외파면 못 뽑을 거예요. 네,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겠죠. 네. 왜냐면 호주 선수들 대부분 뭐 자국 리그도 절반 있지만 해외에서 뛰는 어린 맞아. 선수도 있다 보니까. 영국 쪽에 가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요르단은 진짜 23세로 가면 알 수 없고 전력을. 인도네시아가 A 대표팀 선수의 80%가 23세 이하거든요. 그치. 네, 맞아. A 대표팀에 또 이번에 신태용 감독이 새롭게 인도네시아 그 혼혈 선수들을 발굴을 했다면 3-4명이 더 추가될 텐데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해파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2위 정도 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든다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1위로 가면 A조 2위랑 붙는 거고 그 다음에 2위 하면 A조 1위랑 붙는 건데 사실 이쪽 조의 전력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그 환영이 예상했을 때는 1위, 2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요? 한 끗 차이라고. 한끗 차다? 한 끗 차다. 결국 일본전에서 이기면 1위고 지면 일본 1위, 우리 2위 뭐 이렇게 이런 되지 느낌으로.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연령별 대표팀은 뚜껑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항상 그래. 그리고 아직도 이제 뭐 변수가 있잖아요. 바뀔 수 있는 변수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봐야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고 그다음에 첫 경기가 16일 00이 30분이니까
이게 사실 올림픽이 안 달려 있으면 그렇게 관심을 받는 대회가 아닌데 올림픽 본선까지 갈 수 있는 더군다나 이번에 그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 파리다 보니까 여행으로 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부터 뭐 엄청 비싸다.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기 종목이 거의 초토화라 그렇지.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이번 올림픽이 지상파 마지막이잖아요. 지상파 마지막. 그래서 아마 혈안이 돼 있을 텐데 아무래도 축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중요하지 않나. 저기 막 그런 뉴스 있었잖아. 베트남 대표팀 감독 자리에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그 레터를 보냈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어. 그 에이전트가 박항서 감독 에이전트가 지금 쭉 활발하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널 그 추천할 수 있는 입기 옛날에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그쪽 에이전트사가 있었어요. 예. 히딩크랑 연결돼. 아. 그 뒤로 계속 그 에이전트사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어. 그래서 그 뒤로 뭐 계속 왔잖아요, 네덜란드 인물들이. 그런 것처럼 당분간은 이제 한국 에이전트들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 감독들이 프로리그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대표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 베트남 프로리그가 조금 열악해요. 그래요. 예. 태국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러면 그 프로리그는. 열악하다라는 게 어떤 금전적인 지원 수준이라거나 그것도 이런 시설도 거. 조금 떨어지고 해서 네. 그러니까 태국이랑 이제 베트남이 뭐 대표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태국 위지만 많이 따라온 그치. 느낌이었잖아요 최근까지는. 어. 근데 리그 차이는 꽤 많이 어. 나서 태국 리그가 좀 잘 돼 있어서 이제 베트남 리그로 갔을 때 우리나라 감독들이 되게 어려워하죠. 환경이 너무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아니 이게 막 그 기사만 놓고 봤을 때는 김상식 감독이 지원했다, 김도훈 감독이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도 20년 전에 그랬지만 레벨을 많이 보죠. 선수 시절에. 때 그러니까 어떤 그게 전부가 아닌데 솔직히 우리도 20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 막 되지. 유명한 사람, 막 그럼. 한 가닥 한 사람을 네.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을 수 없고 박항서 감독도 처음에 베트남 갈 때 우리나라 대표팀 그 영광의 순간의 코치 사실 이 자격이 엄청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대박을 낸 어떻게 거지. 보면 약간 도박수처럼 갔는데 그럼. 대박이 나면서 되게 성공을 거두신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데 김상식 감독도 우리나라 빅클럽 감독 출신의 K리그 거의 400경기 뛴 것 같고 레전드고 선수로는 A매치도 한 3, 40경기 뛰었고 하면 뭐 레벨은 완전 맞죠? 그렇지.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레벨 보고 뽑았네요. 죄송합니다. 클린스만. 네. 예. 그때 크리스만 레벨은 낮았어. 선수 레벨, 선수 레벨. 감독 레벨, 전체 말고. 레벨. 선수 레벨.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구나. 그래. 뭐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나라나 뭐 거기나 다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주중 프리미어 리그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경기고 아스날 경기 있고 첼시 대 맨유 경기도 있고요. 다음 주부터 UEFA 챔피언스 리그 있고 또 ACL도. ACL 아직 뭐 나오고 있나요? 가요? 울산 갑니다. 아, 울산 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챔피언스 리그도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쭉 다시 이어지니까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좀 이따가 추맨 내일 모레 K리그도 또 있죠? 네. 경기가 많네. 네. 아마 이번 주 주중 K리그는 저희가 다른 라이브 일정 때문에 뭐 픽스된 게 네. 없는데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좀 이따가 추맨 FM 여러분 추맨뉴 잘 나가고 있나요? 잘 나가고 있다고 봐야죠. 첼시보다 낫나요? 첼시보다 훨씬 낫죠. 개인적으로는 네. 첼시 때가 좀 더 어떤 조회수 입장에서? 그 이슈가 이슈가. 맨유가 완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해. 못할 거면 차라리 아싸리 개 잘하면 좋은데 개 그게 잘하면 아니라 개 못해야 되는데? 네. 추체트 때는 개좀 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추하우죠. 추하우. 사실 추하우 좀 이게 어려워. 발음이 안 좋아. 추체티노가 딱 너무 붙거든. 좋아. 추체티노가. 그냥 이름 보고 하세요 이제 팀 고를 때. 뭐 예를 들면 추르트타. 그것도 괜찮아. 추르 같잖아. 추르 같다. 귀엽다. 귀엽다. 추르트타. 아니면 또 뭐 있어? 추르디올라. 추루 광고도 받으세요. 그거 다 되는데 추하흐가 굉장히 추하흐 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따가 추메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